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 총론 57페이지 3번의 유추 금지 원칙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 1번의 유추와 유추 금지에 의의, 1번의 해석과 유추에 의의. 유추란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과 가장 유사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 치겠습니다. 그런데 유추는 법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 법문에 가능한 의미를 초월하여 명문 규정이 없는 사실에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해석이라기보다는 법관에 의한 법창조이고 일정의 입법에 속한다. 방가로 2번에 유추금지인 이유. 어떤 행위자의 행위에 적용될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행위가 원래 어떤 특정 규정이 적용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행위와 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추 적용을 허용하면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 더 나아가 형벌법규가 아무리 법률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더라도 당해 사안에 적용하지 말아야 할 형벌법규가 적용된다면 명확성의 원칙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법은 죄형법정 중의 한 내용으로 유추의 허용 자체를 막는 것이 유추의 오용을 봉쇄하여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는 절대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벌을 감경하는 사유 등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나 소송법상의 규정에 대해서는 유추가 허용된다. (58페이지에) 방가로 3번의 유추금지의 적용 범위. 유추금지의 원칙은 범죄와가 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이 원칙은 형법 정칙과 각 직상의 범죄 구성 요건, 인적 처벌 조각 사유와 객관적 처벌 조건, 형 면제 사유, 더 나아가 형벌과 보안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석과는 달리 유추에서는 문제되는 사실관계에 가장 유사성이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찾는 일이 관건이 된다. 예컨대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 도축의 대상으로 소, 말, 양, 돼지만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에 염소를 불법 도축한 행위에 대해서 그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는 유추 적용이 된다. 여기서 유추 적용이라고 할 만한 단서, 즉 비교되는 사안과의 유사성이 없으면 유추 적용조차 될 수 없다. 이 사안에서는 염소와 유사성, 초식동물, 네 발로 걷는 동물, 되새김질 등이 있는 양이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추 적용의 단서가 존재한다. 민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감안하여 유추가 허용되지만 형법은 처벌의 흠결이 생기는 경우를 감수하더라도 유추를 금지하고 있다. 양가로 2번에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의 구별. 방가로 1번에 확장 해석과 유추의 유사성. 형법 적용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 규정에 적용할 경우에 그 규정의 의미 내용을 구체화하는 해석 작업을 거친다. 그런데 이 경우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은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결과적으로 유추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컨대 스토커가 한밤중에 계속해서 전화를 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이것이 형법 제319조 1항의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서 침입이라는 개념은
아무리 넓게 해석하더라도 전환을 거는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지는 59페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법 침입죄의 침입에 전환을 거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면 그것은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하지만 법률 규정의 해석상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어느 정도의 확장 해석하는 일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허용되는 확장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 한계를 어떻게 그을 것인가에 있다. 반가 위반의 구별의 기준 언어의 가능한 의미 대법원이나 다수 약설은 허용되는 확장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의 구별 기준으로 언어의 가능한 의미라는 구별 족도를 사용하고 있다. 일단 대법원 얘기가 나왔네요. 판례니까 파란색으로 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어의 가능한 의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에 일상생활에서의 용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견해도 있지만 동그라미 2번에 실제로 이 기준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백 기준이라는 견해도 있다. 또 학설이 나왔네요. 학설 표시하겠습니다. 생각컨대 법문의 언어의 가능한 의미는 그 언어가 일상생활에서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예컨대 타인의 전기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몰래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인치기 독일의 제국법원은 권한 없는 전기 사용을 절도죄로 보는 것은 동상 개념에 대하여 가능한 의미 내용을 없는 유추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후에 전기절도를 별도로 처벌하는 독일의 형법이 신설되었다. 3번의 유추 개념과 확장 해석의 관계 우리나라 대법원과 학설 가운데 일부는 어떠한 개념의 그 언어의 가능한 의미 내용을 넘어서는 경우에까지 보섭시킬 경우에 이에 대해 유추라는 표현과 해석이라는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군용법 제74조 소령의 군용분실죄에서 말하는 분실 개념을 의사이해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경우로 해석한 후에 상대방에게 속아서 물건을 건네준 경우와 같이 하자에 있는 의사에 기한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까지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시에서 대법원은 속아서 물건을 건네준 것은 분실의 언어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장 해석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60페이지 태도에 대해 대법원이 확장 해석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는 단정을 내리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헌의 의미를 넘어서는 확장 해석만을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확장 해석은 여전히 허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추를 단순히 확장 해석과 동일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금지되는 확장 해석과 동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 주관식에서 이렇게 써주면 굉장히 고득점 하실 겁니다. 예. 유추로 인정된 판례와 유추가 아니라고 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도 많으니까 그냥 다 보겠습니다. 예, 다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형법 제229조, 228조 1항에서 공정증서 원본에 공정증서의 정보를 포함시키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도로교통법의 무면허 운전에 연습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의 운전을 포함시키는 경우
동그라미 3번에 구아동복지법 제18조 5항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경우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로 되는 것까지를 포함시키는 경우. 4번에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를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동그라미 5번에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 또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52조의 규정을 입주 개시일 전에 전매한 자에게 적용한 경우. 동그라미 6번에 신체장애로 한국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경우. 동그라미 7번에 여성으로 성전환자를 강간죄 객체인 부준에 포함시킨 경우. 이건 약간 최근에 이게 96년 판례인데요. 조만간 판례가 변경될 우려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판례상 들어보시면 되고요. 8번에 저작권법 소정의 권리침해의 대상인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외에 배포 행위까지 처벌하는 경우. 9번에 죽은 소축세를 구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10번에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를 청소년보호법 제51조 8호 26조 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 금지 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 네, 벌써 판례를 10개까지 봤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문제로 나와주시고요. 11번에 군형법 제64조 1항의 상관면접 모욕죄를 구성 요건에 전화를 통하여 통화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경우. 12번에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재물을 포함시키는 경우. 13번에 여러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지 아니하고 별개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이것들을 모아 조미상자에 넣어 다시 포장 판매한 것만으로 약사법 제26조 1항 소정의 의약품의 제조 행위라고 본 경우. 14번에 농업협동조합장 출마 희망자가 조합원장 선거일 공고일 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 제공 행위를 한 경우를 선거일 공고일 이후에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1항 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경우. 유추로 인정된다. 15번에 이미 적법하게 발행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의 기입, 완성하는 보증권 행사를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으로 보는 경우. 16번에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시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61페이지의 발명이거나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 반포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을 한 경우를 특허법 제218조의 4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특허를 받은 자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유추로 인정됨. 17번에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을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3호에 의해서 금지되는 허위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시키는 경우. 18번째,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매출금액 그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2항 3호에 실제로 신용카드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매출액이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포함시키는 경우. 유추로 인정됨. 19번 대부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3항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 절차에 적용하는 경우
유추로 인정. 20번에 후보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명함을 아파트 현관에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끼워넣은 경우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1항에 본문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21번에 의료기관에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의료법 제30조 2항 본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포함시키는 경우. 22번에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전화기에 벨이 울리도록 한 경우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23번에 구대기환경보존법상의 페드형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를 포함시키는 경우. 유추로 인정. 24번에 내분자보호법 제21조 2항 제7항의 조사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나 소송 요구권을 포함시키는 경우. 25번에 지방세법 제84조 1항에서 지방세에 대한 범칙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하면서 오타가 났네 하명서. 이 경우 조세범 처벌 법령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26번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곳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6조 1항 2항의 탈출 개념에 포함하는 경우. 27번에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헌에 의미해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28번에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서 규정한 기타 표현물의 소지에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공간의 운영자가 그 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포함시킨 경우 등 모두 유추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62페이지에 유추가 아니라고 인정된 판례사안 동그라미 1번에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물건에 속하든 불문하고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유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구형법 347조의 이 규정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명령 입력 행위를 포함시키는 해석을 한 경우에 동그라미 3번에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 검찰관, 직원 등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공품을 받은 행위를 구변호사법 제90조 2항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동그라미 4번에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의 녹음 또는 녹화된 음원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저작권법 소정의 공연의 개념 중에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동그라미 5번에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운동원 사이의 현금 수수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 소정의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동그라미 6번에 레커 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상황실의 순찰자 간의 무선전화 통화를 청취한 경우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유추가 아니다. 즉 당연하고 처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7번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제28조를 남녀 쌍방이 청소년인 경우는 물론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인 경우로 적용하는 경우. 8번에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1항에 대해서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경우. 동그라미 9번은 광고 이용인 화상 채팅 서비스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물건전 전화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동그라미 10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2조, 제6호의 타인의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하는 경우. 동그라미 11번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규정한 형법 297조와 298조에 의한다는 의미의 미성년자의 의제강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이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 유추가 아니다. 12번에 PC방 컴퓨터 바탕화면 중앙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해둔 행위를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전기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유추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3번에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의 직원 등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구변호사법 제90조 2항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는 유추가 아니다. 따라서 처벌한다. 이 말인 거고요. 좀 판례가 많은데요. 해당 조문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두시면 좋고요. 양가로 3번에 목적론적 축소 해석의 허용 여부. 반가로 1번에 목적론적 축소 해석에 의해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란 법률 규정에 사용되고 있는 문헌의 의미를 그 입법자의 63페이지 의사나 법률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관용적인 의미보다 축소시켜 이해하는 방법이다. 유추가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해당 법규범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방법인 반면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차별성을 기준으로 하여 예외적 사례를 해당 법규범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유추와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형법의 영아사례죄의 주체인 직기존속을 산모로 제한하면서 부를 주체에서 배제하려는 태도가 목적론적 축소 해석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반가로 2번 목적론적 축소 해석의 허용 여부. 목적론적 축소 해석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자수 개념이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자진 출두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경우로만 축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동그라미 2번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형법상의 자수 개념을 범행 발각 전으로 해석하는 태도에 대해 평가를 단순히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 아니라 유추 해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다수 의견, 이러한 태도에는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대법원의 소수 의견은
자수개념의 범행 발각 전후로 한정시키는 해석을 금지되는 유추 해석으로 보지 않고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그것을 통해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 해석이라고 한다. 또 판례가 나왔으니까 판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동그라미별의 평가. 위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자수개념의 범행 발각 전후로 목적론적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그러한 해석 태도를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유추 해석이라고 한 점에서 목적론적 축소 해석과 유추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보인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축소 해석을 유추 해석으로 분류한 점에서는 잘못이지만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소수 의견은 목적론적 축소 해석을 유추 해석으로 분류하지 않고 64페이지 축소 해석이라고 분류하긴 하지만 허용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부당하다.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언제나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한 것 같은데요. 결론은 유추 금지 원칙, 유추란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과 가장 유사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규문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것인데 유추는 금지되고 다만 유리한 유추는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프를 이렇게 놔둔 거는 지금 올려두는 중이다 이런 표시입니다. 예.